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편하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날 증시는 거의 막 나스닥 기준으로 3% 가까이 상승이 나오는 강한 강세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V자 반등이 정말 강하게 들어온 시장이자 자, 우리가 기다리던 반등장이 드디어 출현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냥 나스닥이 상승이 나올 때 자, 정말 좋은 게 무엇이냐면은 금 역시도 1% 이상의 강한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자, 금이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아, 금 역시 다시 한번 더 4.2K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금은 사전에 어차피 상승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눌려도 결국 우리가 증시는 올라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이 SPY 기준으로도 실제로 우리가 670포인트만 돌파할 경우 이후로 전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구간에서 실제로 88K를 좀 돌파하고 있는 모습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직전 영상에서 그리고 멤버십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닐 같은 종목들을 실제로 좀 낮은 구간에서 평단 잡아가면서 매수를 진행드렸고 영상 통해서도 코닐 매수점을 좀 드렸었죠. 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추세를 강하게 반전했기 때문에 이후로 상승세가 출현할 거고 저는 이거 최소 상승이 약해도 96K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아직 현재가 대비해서 최소 6%의 상승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눌리더라도, 즉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눌리고 가더라도 자,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96K까지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패턴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자, 첫 번째 패턴과 두 가지 패턴 중에 자, 지금 이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무난하게 21선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것과도 같아요. 또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자, 비트코인을 우리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어보면은 자,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락 추세 상단이 98K에서 100K 사이까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 이게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이렇게만 그어봐도 아, 충분히 98K에서 100K까지 상승할 수 있는 구조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금이 올라가는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SPY가 670포인트를 돌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돌파하고 종고점을 찍으러 갈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전날 엔비디아가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진 못했어요. 구글 때문에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ASIC라고 해가지고서 그 맞춤형 반도체 칩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흔히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시장에 이슈를 받는 건데, 자, 구글이 이번에 그 해당 이슈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시장이 해석하고 있어서 반대로 ASIC 맞춤형 칩은 언제나 항상 엔비디아의 낙제였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GPU를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데 자, 반대로 브로드컴이 맞춤형 칩을 많이 팔수록 엔비디아는 그만큼 매출이 줄어든다. 근데 구글같이 큰 손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맞춤형 칩 쓰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추가적으로 아마존이니 애플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다들 자기들도 맞춤형 칩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뭐 설계 중이다라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하는 정도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엔비디아가 당장 무너지겠냐라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189불, 190불 정도까지는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는 보시면 돼요. 대신에 엔비디아는 필수적으로 지지받아야 되는 구간이 177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떨어져도 엔비디아는 177불 절대 이탈하면 안 되고 184불 돌파야 190불까지 올라가는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밀면서 160불 초반까지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자, 전날 XXL 같은 경우가 13%대 반등이 좀 강하게 출현했어요. 자, 이런 상승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던 상승이었기 때문에 전날 영상에서도 안내드렸고, 자, 중요한 구간이에요. XXX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 저항 구간 근처까지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저항 구간을 어떻게 요리하냐,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이후로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전 전고점 구간들, 즉 언제부터 10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돌파하지 못했던 전고점 구간들도 깔려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상승 추세, 이 상승 추세 지금 하단 걸려 있고 50 일선 걸려 있고 하락주 상단 걸려 있는 정말 여러 가지 구간이 걸려 있는 저항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이. 즉 이 저항 구간 290불, 295불 이 사이를 돌파해 줘야 이후로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숙제는 가지고 있는 것이 XXL이다. 그러면 XXL 기준에서는 최소 이 종목이 40불은 돌파가 나와줘야지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뭐 48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나와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보유자분들은 40불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이 40불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횡보가 나오거나 밑으로 빠지는 순간이 나온다면은 이때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XXL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이게 없으니까 포모가 온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직전에 언제였냐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를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정말 강하게 반도체 지수들이 치고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사자는 거예요. XXL이 오르지 못했더라도. 자, 저희는 나비타스를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고 여기 멤버십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나비타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당시에 최소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서 당연히 어제 같은 경우도 XXL이 치고 나가는데 나비타스도 치고 나갔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비타스도 지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 나비타스 같은 경우는 오늘 한 번 더 돌파가 나오면서 몇 불? 대략 8.4불? 예. 8.4불만 돌파가 나오더라도 9.5불대, 9.7불대까지도 상승이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종 목표가는 12불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나 1차 목표가는 9.7불까지는 아직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구간 이지서에 겨우 바닥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추세 상단을 돌파하고 하락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8.4불 돌파하는 순간 수익은 좀 더 강하게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이런 종목은 G라인 손절가를 7.5불로 가져가시면 되고 재매수 타점은 5.3불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내가 이 종목이 없다고 해서 포모를 가지고 그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코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좀 밑에서 잘 잡아서 수익이 꽤나 잘 나오고 있지만 자, 내가 코인이 없어. 나 코인베이스가 없어. 코인 관련주가 없어. 뭐 사지? 라고 해서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 돌파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자, 코닐 기준에서 지금 구간 매수를 해도 된다. 이거 20불 돌파가 나와준다면은 이후로 단기 목표가는 우리가 22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20불 돌파 매 진행하면서 22불만 봐도 대략 10%대의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고요. 최대 수익은 26불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추세 기준으로 이 기준이라면은 우리 아직 수익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20불 돌파 매 가능하고요. 22불까지 끌고 갈 수 있고요. 이 종목은 밑으로 밀리면 최대 14불까지 밀리지만 자, 밀릴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간다.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여기서 눌리더라도 시즌 종료해서 다시 한 번 더 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치고 올라가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는 것 너무나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아이렌 같은 경우도 어제 상승이 좀 괜찮았죠. 네, 아이렌이나 사이퍼 마이닝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때에는 사실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지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렌이 14% 올라갈 때 뉴스케일 7%, 리졸브 6%뭐 이런 식으로 좋은 상승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뭐 리커전 같은 경우는 3% 이런 식으로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승장이야. 근데 코어이브 2% 이런 거 조금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XXL 살 걸 그럼 14%인데 괜히 코어이브 샀다가 2%밖에 못 먹었네. 좀 아쉬운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가는 종목을 더 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전에 어떤 종목이 갈지를 좀 미리 기억해 두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는 아이랭이나 사이퍼 마이닝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정말 강해요. 아이렌.
예, 직전에도 정말 반등들이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V자 반등이 나올 때는 필수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이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이렌은 실제로 지금 캔들이 11선까지 돌파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 5일선하고 1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사실 조금 더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단기적으로 한 51불에서 51.5불 사이까지는 좀 열려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추세선 굳이 필요 없겠다. 네, 그래서 아이렌 같은 경우는 일단 55불, 예, 목표가 55불 보시면서 홀딩 하시면 되시고요. 예, 49불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49불 돌파하면은 55불까지 열리기 때문에 미보유저분들은 나 정말 사고 싶어라고 하신다면은 뭐 49불 돌파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손절가는 44불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55불 돌파하면 60불 이상으로도 목표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 점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아이렌이 올라가면은 똑같이 사이퍼 마이닝도 올라가요. 자, 사이퍼 마이닝 같은 경우도 아직 상승이 남아 있거든요. 자, 사이퍼 마이닝도 17불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더 올라가요. 이거 대략 19.5불에서 20불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 사이퍼 마이닝 같은 경우도 대략 15불 손절가 잡아가시면서 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퍼 마이닝, 아이렌 둘 다 차트가 똑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움직인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양자 섹터도 정말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네.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면은 사실 더 밀린다기보다는 바닥 잡았다, 오른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아요. 그래서 나 아이온큐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권에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48불 이상 돌파 매매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온큐 48불 돌파 매매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55불까지 상승이 또 열려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48불 돌파 매매 뭐 50불, 55불 하더라도 대략 15% 이상의 수익이 다시 한 번 더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8불 돌파 매매 55불 수익 대신에 이 종목 손절가는 44불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나머지들은 다 패턴이 동일해요. 지금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자, 금요일에 망치형 캔들 강하게 나오고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서 이거는 추세 반전형이 나왔어요. 상승 추세 반전형. 그리고 캔들이 실제로 11선 돌파했고 5일선 11선 골든 크로스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은 한 번 더 간다. 리기트 컴퓨팅 목표가는 31불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종목도 지금 돌파 구간 26불을 돌파해놨기 때문에 예, 이 종목 무난하게 매수점이 나오고요. 현재가 매수도 가능하면서 손절가는 24불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홀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31불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DAV 퀀텀입니다. DAV 퀀텀 같은 경우는 위에 대략 24불을 돌파해줘야 되는 숙제는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24불 돌파했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29불에 30불까지 상승이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점 보시면서 DAV 퀀텀 잡으시면 돼요. 손절가는 21불 가져가시면 되시고요. 네. 나머지 뭐 다 똑같아요. 나머지들 다 패턴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대만 짚어드리자면은 실스크, 예, 실스크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양자택자들이 치고 올라가면은 실스크가 같이 좀 치고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자, 이 실스크도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은 종목이 눌리면 당연히 사야죠. 실스크 걱정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종목도 미보유저분들은 자, 4.2불 돌파 매매 가능하고요. 4.2불 돌파 매매를 했으면은 목표가는 4.8불에서 5.5불 이 사이까지 지켜본다. 그러면은 대충 4.8불까지 적당히 우리가 수익을 낸다 해도 22% 정도의 수익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이 종목 손절가는 3.8불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퀀텀 사이. 퀀텀 사이는 지금 아직 바닥을 돌파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즉 아직도 바닥 종목이에요. 정말 좋다라는 거죠. 네. 1.3불 돌파 매매가 가능했던 구간에서 1.3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현재가에도 매수 가능하고요. 단기 목표가는 1.6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종목도 수익이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점 잡을 수 있고 손절가를 1.3불로 1.25불 가져가시면서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세만 돌파하면 위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네. 콘도 컴퓨팅 같은 경우도 지금 마지막 구간이거든요. 지금 마지막 구간에서 지금 11불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내가 정말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11.5불 돌파 매매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12.5불도 돌파 매매 가능합니다. 이 두 구간을 돌파해야 최소 15불까지 가는, 15불까지는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반대로 이제 이 종목의 손절가는
10.5불 정도, 10불 정도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말 좋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양사택서도 지금 대부분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에서 뭐 '아 나 리게티가 좋아.' 뭐 '시스크가 좋아.' 해서 좋은 거 매수하시면 되고 아니면 두 번째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데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추매를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네. 당연히 뭐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코닐이나 아이렌이 올라갈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근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이온큐 마이너스 20% 손실 중인데 굳이 지금 아이렌을 신규로 매수할 필요 뭐 있냐. 아이온큐 추매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추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매하고 나서 다음 종목들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펠러다인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자, 지금 캔들이 아직 5 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림이 좀 보이곤 있어요. 지금 5.3불 돌파 약간 아리까리해요. 5.4불 돌파가 나와주면은 좀 안전한 매매가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그렇게 되면 7불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올라가요. 7불까지 정말 무난하게. 자, 우리가 딱 하나를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하락세기형 종결 구간이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의 파동이 즉 한 번 더 하락이 이루어지더라도 어떤 패턴? 하나, 둘, 셋은 떨어지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의 상승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상승을 해석할 때도 하나, 둘, 셋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락도 하나, 둘, 셋으로 떨어지자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실제로 떨어지는 게 맞죠. 그러면은 자, 하나의 파동이 떨어지고 반등이 나올 때 최소 반등 피보나치 0.618 구간 반등까지만 나와줘도 이게 7불이라는 거예요. 더 떨어지더라도. 근데 지금 상승 확률이 더 높아지죠. 네. 그래서 펠러다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정말 많고요. 예,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뭐 19불 때 지금 뭐 19%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트레저리 기업들 중에서는 1순위예요, 1순위. 비트마인 말고는 사실 매매할 거 없어요. 예. 비트마인도 1, 2, 3, 4, 5파동 지금 하락 5파동 종결 난 구간에서 실제로 3.618 구간 G라인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이미 27불이나 뭐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 이미 돌파 매매를 진행했어야 돼요. 네, 첫 번째로는. 근데 27불 돌파 매매를 못했다면은 반대로 한 번 더 돌파를 진행해야 되는구나. 32불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돌파 매매를 진행해야겠죠. 단기적으로 36불이 저항인데 36불을 돌파할 경우 최장 48불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의 상승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예, 충분히 예, 비트코인 100K까지 가면은 예, 무난하게 조금 40불 부근까지 그래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해석할 수 있고요. 동일하게 비트마인도 이게 하나의 하락 파동이라고 짓는다면은 실제로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 0.5나 0.628까지 나오면은 40불까지는 최소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36불, 40불을 목표가 가져가시면서 지금 구간 조금 더 상승을 이끌고 올라가셔도 돼요. 미보유자분들은 28불 손절가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멤버십 통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을 현재 공격적인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매수 타점을 좀 진행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코닐 같은 경우는 월요일 시장 대이장에서 매매하자, 뭐 아이온큐도 매매할 수 있다, 리게티 커뮤팅 매매할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좀 매매하는 게 어렵다면은 같이 좀 도움받아 가시면서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오늘 뭐 사지? 라고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 통해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언급들을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뭐 나비타스, 뉴스케일 파워, 뭐 리게티 컴퓨팅, 시스크, 아이랩 모두 7, 8% 이상, 10% 이상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만 거의 짚어드리면서 이런 종목들 오늘 좋을 거야 라고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